유한요소법에서는 요소 안의 임의점에 발생하는 거동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기저 함수를 형상함수라고 합니다. 유한요소법에 의해 풀이되는 해석 영역의 거동은 절점의 변수, 즉 변위, 온도, 수도 등으로 표현됩니다. 절점이 아닌 임의점에서의 거동은 개개의 요소에 대해서 가정한 요소의 모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요소 내 임의점에 발생하는 거동을 모델링하는 함수를 형상함수라고 합니다. 형상함수는 한 요소에 대해 절점의 값으로부터 임의점의 값을 정해주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점에서의 값은 절점에서의 값을 보관하는 형식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형상함수는 보관함수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상함수는 요소의 형상, 절점수, 요소 간의 연속성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제 형상함수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관의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차원적인 보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점 또는 여러 점에서 값이 주어졌을 때 값이 주어지지 않은 임의점에서의 값을 추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보관입니다. 두 점을 x1과 x2에 위치한 두 개의 절점 1과 2라고 하고 이 두 절점에서의 변수 값을 phi1, phi2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절점 사이에 있는 임의점 x에서의 값 phi는 얼마일까요? 방금 화면에 나타난 수식은 두 절점의 값을 보관해서 phi 값을 구하는 보관식입니다. 이 식을 약간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사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크사이의 값은 절점 1에서 0이고 절점 2에서 1이며 그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x의 함수입니다. 크사이와 같이 주어진 영역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를 자연좌표라고 합니다. 특히 영역의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한 자연좌표를 길이좌표라고 합니다. 보관식에서 절점 1과 2의 값 phi1과 phi2에 곱해진 개수는 1-크사이와 크사이이며 이들 개수는 각 절점으로부터 임의점 x까지 길이를 두 절점 사이의 길이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또한 이들 개수를 새로운 기호 n1과 n2를 써서 나타냅니다. 이때 n1과 n2를 각각 절점 1과 절점 2에 대한 보관 함수라고 합니다. 이는 곧 형상 함수이기도 합니다. n1은 1-크사이와 같고 그 값이 절점 1에서 1이며 절점 2에서 0입니다. 1-크사이 대신에 에타라는 기호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에타는 크사이와 상대되는 길이 좌표입니다. 즉 n1은 에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n2는 크사이와 같고 그 값이 절점 1에서 0이며 절점 2에서 1입니다. 이제 절점 1과 2 사이의 임의점에서의 값은 두 값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값 중 하나는 절점 1의 값에 보관함수 n1을 곱한 값이며 다른 하나는 절점 2의 값에 보관함수 n2를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두 절점 1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서 보관함수 n1과 n2의 합은 1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보관함수는 두 개의 절점으로 구성된 1차원 요소의 보관함수에 해당됩니다. 또한 여기에 나타난 보관함수의 특성은 좀 더 복잡한 요소의 보관함수에도 적용이 됩니다. 즉, 임의점의 값은 절점의 값에 그 절점의 보관함수를 곱한 값들을 합한 것과 같으며
요소 내의 모든 점에서 보관함수의 합은 항상 1이라는 특성입니다. 한편 자연조합표 그 사이는 절점 1에서 마이너스 1, 절점 2에서 플러스 1, 그리고 두 절점 사이의 중앙에서 0이 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해진 자연조합표를 정규화 조합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보관함수를 적용해 1차원 영역의 거동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여러 개의 이절점 1차원 요소가 연결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설명한 보관함수를 적용해 1차원 영역의 거동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영역을 여러 개의 이절점 1차원 요소들로 나눕니다. 그리고 절점에서의 값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각 요소 내의 두 절점에 대한 보관함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절점의 값에 보관함수를 곱해 요소 내 이미점의 값을 구합니다. 이 과정을 모든 요소에 대해 차례대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된 영역의 거동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점과 절점 사이에서 그 변화가 직선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한 보관함수는 두 절점 사이의 변화를 직선적으로 단순화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관을 선형 보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형 보관 함수로 모델링한 요소를 선형 요소라고 합니다. 1차원 요소를 3개의 절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 적용된 보관 함수는 2차 보관 함수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2차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형 요소에서 관찰했던 보관 함수의 특성을 반복하면 이미점의 값은 절점의 값에 그 절점의 보관 함수를 곱한 값들을 합한 것과 같으며 요소 내의 모든 점에서 보관 함수의 합은 항상 1입니다. 이러한 보관 함수의 특성을 적용해 2차 보관 함수를 유도하겠습니다. 2차 요소를 구성하는 절점 1, 2, 3의 길이 좌표 그 사이가 각각 0, 0.5와 1이고 절점에서 주어진 변수값이 phi1, phi2와 phi3이며 보관함수의 값이 n1, n2와 n3라고 합시다. 요소 내 이미점에서의 변수값은 phi1, phi2, phi3에 각각 n1, n2, n3를 곱해서 합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점 1의 보관함수 n1을 그 사이의 2차 함수로 가정합니다. 이 보관함수는 미지수 a, b, c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관함수의 특성상 n1의 값은 절점 1에서 1이고 나머지 두 절점에서 0입니다. 즉, 그 사이가 0인 위치에서 n1은 1이며 그 사이가 0.5와 1인 위치에서는 0입니다. 이 조건을 대입하면 보관함수의 미지수 a, b, c를 구할 수 있으며 n1은 화면에 보인 바와 같이 그 사이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함수의 값이 절점 1에서 1이 되며 절점 2와 3에서 0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점 2의 보관함수 n2도 그 사이의 2차 함수로 가정하고 절점 2에서 그 값이 1이 되고 절점 1과 3에서 0이 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절점 3의 보관함수 n3는 절점 3에서 그 값이 1이 되고 절점 1과 2에서 0이 되도록 정합니다. 이제 이 세 절점의 보관함수를 합하면 그 사이의 값과 관계없이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 내 이미점에서의 변수값은 phi1에 n1을 곱하고 phi2에 n2를 곱하고 phi3에 n3를 곱해서 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한 2차 보관함수를 적용해
1차원 영역의 거동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영역을 여러 개의 3절점 1차원 요소들로 나눕니다. 각 요소마다 보관 함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보관 함수와 절점의 변수 값을 곱해서 계산된 값이 적색선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합하면 영역 전체의 변수 값이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2차 보관 함수를 적용한 요소를 2차 요소라고 합니다. 4개의 절점으로 하나의 요소를 구성하면 3차 요소가 되고 여기에 적용된 보관 함수는 3차 보관 함수입니다. 1차와 2차 보관 함수와 마찬가지로 각 요소별로 절점의 보관 함수를 구하고 이를 절점의 변수 값에 곱한 다음 이들을 모두 더하면 영역 전체의 변수 값이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차, 2차, 3차 요소의 개념을 일반화시켜서 n차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n차 요소에는 n 플러스 1개의 절점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n차 보관 함수가 적용됩니다. 자연 조합표는 첫 번째 절점에서 0이고 마지막 절점에서 1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절점의 자연 조합표는 n분의 1만큼의 간격을 갖습니다. 각 절점의 보관 함수 값은 그 절점에서는 1이고 나머지 절점에서는 모두 0입니다. 그림에서 적색으로 표시된 선은 보관 함수와 절점의 변수 값을 곱해서 계산된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들 값들을 모두 더하면 요소 내 모든 위치에서의 변수 값이 결정됩니다. 즉, 임의점에서 변수 값은 각 절점의 변수 값과 보관 함수 값의 곱을 모두 더한 것과 같습니다. n차 보관 함수는 화면에 보인 바와 같이 절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분자의 값이 분모의 값과 같거나 또는 0이 되는 분수식을 이용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점 K의 보관함수 NK의 일반식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이를 라그란지 다항식이라고 합니다.